안녕하세요. 야매스쿨 용쌤입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 이번 시간에는 이 HBM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침체기를 맞고 있는 시기죠. 네. 이 침체기를 정면 돌파할 재료는 이 HBM, 그러니까 이 고대역폭 메모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HBM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제품으로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한 제품입니다. 이 AI가 방대한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처리 장치와 저장 기능이 중요한데 이 D램을 쌓아 만든 고성능 제품이기 때문에 이 AI 시대의 필수제로 꼽히는 부분이죠. 네. 이 오픈 AI가 쏘아 올린 이 초거대 AI 전쟁에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메타, 삼성 같은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AI가 점점 성장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또 점점 늘어나면서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2023년 20억 달러 규모에서 2028년 63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 8조 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국내 반도체 기업인 이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가 1, 2위를 다투고 있을 만큼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침체기를 맞고 있는 이 두 기업은 이 HBM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HBM 관련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FE입니다. 이 TFE는 반도체 검사 장비와 검사 부품을 설계 그리고 개발 또 판매하는 업체고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공정 가운데 반도체 이 디바이스 조립 공정 이후에 이 개별 성능 시험과 또 주변 부품과의 상호작용 시험 공정인 이 테스트 공정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TFE는 초미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HBM을 테스트하기 위한 0.1에서 0.2mm 피치의 PCR을 선행 개발하면서 HBM 관련주로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346억 가량의 매출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 영업이익은 20억 가량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또 순이익도 10억 정도 감소를 하면서 38억의 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반도체 산업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돌면서 실적 개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지난 6월 이후부터 지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근에서 큰 거래량 발생하지 않고 움직임이 가져가고 있는데 수급 이탈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현재의 추세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와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 시스템 반도체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처리하는 속도를 높이는 기술과 관련한 IP를 선행 개발해서 파운드리, 또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고성능 AI 서버용 HBM3급 이상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또 NPU IP 개방 등을 이 정부 과제로 이런 이 기술 개발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 지금 HBM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기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1분기 실적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억 가량 감소한 1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적자 유지, 단기 순이익도 적자 유지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진한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정확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함에 따라서 같이 실적이 개선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상승과 조정, 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상승과 조정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리는, 하락하면 이쪽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단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 좀 형성되는 만큼 지지, 저항, 이런 라인들을 이탈하는지 또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미코입니다. 이 미코는 뭐 진단키트, 전고체, 반도체 등등 이런 뭐 여러 가지 재료로 엮이면서 큰 움직임이 자주 발생하는 좀 끼 있는 종목이죠. 네, 이 미코는 후공정 본딩 장비용 히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TSV 장비에 이 미코의 세라믹 히터가 채택이 되어서 HBM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공정 본딩 장비용 펄스 히터는 이 미코가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펄스 히터 장비는 이 어드밴스 패키징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HBM의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출액을 보면 이 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1940억 가량이 발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159억 각각 159억 또 66억 가량으로 모두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이 미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금 수직 계열화를 했고요. 이 각종 산업들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 기대감은 이제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 급등락이 좀 큰 모습이죠.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뚝 떨어져 버리고 또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미코 같은 경우에는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환기 종목 지정 이후에는 크게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지 않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작업 보고서가 나오면은 이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에서 미리 저가에서 좀 꾸준히 모아가는 방법도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HBM 관련 종목 세 종목 알아봤는데, 이 HBM 관련 종목들은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날 수급에 따라서 좀 대장주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가 크게 터지지 않았거나 또 이 랠리를 좀 멈추고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반도체 업황이 돌아옴에 따라서 좀 호황기를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다시 괜찮게 발생할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수혜는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이 HBM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 좋은 테마 분석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